네, 안녕하세요. 불마켓입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배 만드는 조선업이 호황이었던 대항해 시대의 조선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조선 산업의 슈퍼사이클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일각에서는 슈퍼사이클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아니다. 논쟁이 많은데 과연 지금 상황이 과거 슈퍼사이클 때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번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산업에 대한 기본 내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조선산업의 첫 번째 특징은 영업을 시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배 건조하는 곳을 도크라고 하죠. 큰 배를 만들기 위해 넓은 땅이 필요할 뿐더러 다수의 숙련공과 기계 장비가 기본 투입 요소라서 영업 레버리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초기 고정 비용 투자가 많아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만 하면 순이익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조선산업은 이렇게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은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매출보다 더 늦게 발생해서 더 극단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구조를 헤비테일이라고 합니다. 헤비테일은 선수금 환급 보증, RG 발급, 착공, 탑재, 진수, 인도라는 5가지 과정 중에 인도 과정에서 대부분의 선박 구입 대금을 조선사가 지불받으므로 꼬리가 무겁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조선사 재정이 심하게 휘청거렸기 때문입니다. 배를 구입하는 선주들 입장에서는 선금을 냈는데 조선사가 망해서 배도 못 받고 돈도 못 받을까봐 돈은 마지막에 주겠다고 해서 이런 관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은 공사 원가에 공사 진행률을 곱해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현금 흐름은 좀 더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수주가 많이 발생하는 조선업 호황기에는 매출만 가지고 그 호황기를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전후방 산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조선사가 대형 선박 제조 기술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선박을 주로 주문하는 해운사가 주 고객입니다. 따라서 전방 산업은 해운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후방 산업으로는 대부분의 원재료비가 겉껍데기 철판과 기자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주된 후방 산업입니다. 그 외에 선박 엔진, 도료, 항법 장치의 존재 때문에 기계, 화학, 전자산업도 후방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조선산업 부문에는 크게 상선 부문과 해양 부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선 부문의 경쟁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재화의 무역 과정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선보다는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실어 나르는 탱커선,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 운반선, 도시가스 LPG 운반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90%입니다. 경쟁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매출의 절반이 벌크선이고요. 수출보다는 내수 비중이 높습니다. 한중일은 글로벌 선박 공급의 90%를 지배하고 있는데 한국 조선사의 특징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한중일 3국 중에서도 대형 선박 건조에서는 한국이 1등입니다. 네, 이제 최근 조선산업에 다가오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2가지 논거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 11월에 UN 무역개발협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선박 신규 수주 규모 자료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이 한국이 잘 만드는 탱커선인데요. 보시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탱커선 수주 호황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탱커선의 평균 수명은 20년이므로 다시 이러한 수주량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는 당장 내년 2023년부터 2028년까지임을 짐작할 수 있죠. 기존의 선박의 노후화 때문에 발생하는 교체 수요가 과거와 같은 조선업 호황을 이끈다는 것이 다가오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첫 번째 논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체 수요는 과거의 슈퍼사이클을 이끌었던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논거는 가시화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기대감입니다. 네, 이 자료는 같은 보고서에서 발췌한 연료 형태별 선박 비율 자료인데요. 네, 굉장히 어지러운 자료인데 여기서 보셔야 할 건 맨 왼쪽의 연료 형태와 맨 오른쪽의 하중 기준으로 한 선박 비율입니다. 보시면 맨 좌측 상단에 초저항 벙커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비중이 맨 오른쪽 맨 위를 보시면 74.54%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열 3행에 보시면 IFO 38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유황 벙커유를 사용하는 선박인데요. 그 비중은 21.25%입니다. 이들에 비해서 훨씬 친환경적인 LNG 추진선은 첫 번째 16번째 행에 있는데요. 이 LNG 추진선이 1.5%입니다. 2030년 이후에 상용화될 수소연료 추진선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을 단기적으로 대체할 선박으로 LNG 추진선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LNG 추진선을 만드는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선산업 슈퍼사이클의 두 번째 논거가 됩니다. 네, 그럼 과거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이어진 조선산업 슈퍼사이클에서는 조선주의 주가가 어땠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사 취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의 자료보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우선 석유화학 탱커선과 중형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현대 미포조선의 경우에는 무슨 가격이 저점 대비 150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환상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현대 미포조선은 원래 그럴듯한 배를 못 만드는 회사였다가 이때부터 거의 첫 수주가 나오는 시점이라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정확히는 사업 부문이 떨어져 나간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의 후신이죠. 이 기업의 주가도 당시에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산업은행이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대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대두해를 인수하는 걸 포기했죠. 대두해의 지금 주가 수준은 과거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기 전의 주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죠.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조선사의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조선산업 글로벌 1위로 도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선사 주가 반등이 드라마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죠. 근데 왜 주가가 안 뜰까요? 과거의 슈퍼사이클이 있을 때처럼 이 조선사 주가가 폭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안 뜰까요, 지금은? 그게 진짜 미스테리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높은 유가 수준입니다. 이 자료는 WTI 가격 자료인데요. 지금 유가 수준은 과거 00년대 버블 경제, 2010년대의 제로금리 시대 때의 유가를 방불케 합니다. 유가가 엄청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기름 나르는 탱커선을 이용하는 해운사가 탱커선 발주를 넣기 전이라면 기대감을 가지고 조선기업 주식을 살 텐데 지금은 이미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오른 이 시점에서 생각보다 옛날만큼 선박 수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가 안 뜨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선박 원재료의 큰 비중을 선박 껍데기가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그 선박 껍데기인 후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철광석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철광석 가격이 반토막 나더니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작년의 등락은 중국의 정책적인 영향이 컸고 추세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석탄 가격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러시아 때문에 석탄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석탄 공급의 12%에서 15%를 항상 러시아가 맡아왔는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석탄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후판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네, 후판을 제조하는 데는 철광석을 고로에 넣어서 녹여야 하는데 이때 고로를 달구는 원료가 석탄입니다. 석탄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후판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수주 물량이 많아도 수익성이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작년 상반기까지 지수 상승이 끝나고 시장 금리가 점차 상승해서 전체적인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역실적 장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섣불리 경기 순환주인 조선주에 투자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네, 그럼 지금 조선업계의 상황과 과거 슈퍼사이클 때의 상황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WTI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수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지금은 WTI가 이미 높아져서 하락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원료 가격의 차이입니다. 2005년 즈음에도 철광석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점프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철광석 가격 상황은 유사하다고 쳐도 석탄 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요? 여기에는 22년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최근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벌써 톤당 400달러를 돌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요소죠. 이 부분은 과거와의 공통점인데요. 당시 금리 상황을 나타내는 표를 가져왔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미국의 닷컴 버블이 터지고 시장 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2004년부터 시장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현재 모습과 유사하죠. 과거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보시면 2003년부터 2004년 11월 11일까지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5년 경기 호황기부터는 다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조선산업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했죠. 이 모습은 최근의 기준금리 변동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입니다. 2020년 5월 28일까지 금리가 계속 하락하다가 21년 8월 26일부터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과거 2005년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하면 현재의 교체 수요 증가와 거시경제 상황은 과거와 비슷한데 원료 가격 증가로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재와 과거 슈퍼사이클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사는 2003년과 지금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과거 슈퍼사이클의 초입 2003년에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50 수준으로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수준이었고요. 이 기사가 말하는 대로 원료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슈퍼사이클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철광석과 석탄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기사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의 원료 가격 상승세는 과거의 탱커선, LNG 운반선, LPG 운반선의 매출 수익성에 못 미치게 만드는 요소이긴 하나 수익성이 높은 친환경 LNG 추진선의 매출이 이러한 원료 가격 상승을 상쇄시켜주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사처럼 슈퍼사이클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산업은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에 큰 타격을 받은 산업이라는 겁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과거 슈퍼사이클 때를 바라보고 있고 친환경 LNG 선박이라는 큰 거 한 방이 기다리고 있는데 원료 가격만 등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산업 주가는 현재 미미하게 상승 중입니다. 이 주가 상승은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고 석탄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며 추가적으로 친환경 흐름에서 LNG 추진선의 수출 호조가 원료 가격 상승을 상쇄시킬 것이라는 배팅을 한 사람들이 만든 주가 상승인데요. 원료 가격 부분은 확실히 리스크이긴 하나 석탄, 석유 가격 증가가 천연가스의 브릿지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임을 고려했을 때 조선산업 주가가 끝내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는데요. 이 상황이 슈퍼사이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도 영상에서 다룰 법한데 환율이 조선사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양방향적입니다. 원재료도 다 수입하는 거라서 달러 연동이고 매출도 다 수출하는 거라서 달러 연동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환율의 영향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점과 영상이 더 난해해지는 점 때문에 환율 부분은 제외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